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강설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지났는데도 뉴 다이아몬드라고 호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다시 또 다이아몬드 이상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막 열정이 뒤에서 잠깐 듣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실지 몰랐고, 사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저를 좀 소개하면 좋을까 말씀을 드리려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알바를 청년 때 할 때 20대 때 알바를 할 때 박진희 배우님이 카페에 오셨어요. 근데 너무 뭐라고 그게 뭐라고 너무 떨려가지고 커피를 제가 막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손이 그 앞에서 다 쏟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구 앞에서 커피 하나 주는 것도 손 떨려하던 제가 이렇게 수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떨려요. 신기하죠. 이게 이유가 아메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훈련되고 성장했구나. 그리고 어쩌면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제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 봄입니다. 밖에 봄이 후두룩후두룩 많이 폈죠. 앞에서 뭐 이런저런 아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하기 전에 이 미팅을 듣는 여러분과 저랑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소개는 계속 할 거니까.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 미팅 왜 오셨어요? 잘 살고 싶어서. 근데 그 잘 살고 싶은 게 어떤 모양새로 살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를 기억하는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시간을 쌓아가는 게 어떤 인생으로 바꿔가는 한 해를 만들 건지.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회계년도 마감도 너무 중요할 거고, 다음 회계년도 또 우리 비전 트립의 비전 보너스가 계속 발표되기 직전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키지 하겠지만, 이 아메이 미팅,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으로 딱 이게 느껴진 거예요. 이 두 분이 91세시거든요. 두 분 다. 대단하시죠? 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저 왼쪽 분은 모델이잖아요.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데 모델 같은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이 안에 계신 거. 오른쪽 분은 이길려 여사님이라고 왜 길병원 지금 이사장님이시면서 이제 그쪽 병원에서도 계속 유명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 사진이 딱 이길려 님이 오시면서 딱 이렇게 두 분의 비교 뉴스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어떤 몸매 그리고 환경, 타고난 거잖아요. 왼쪽 분은 아예 처음부터 저런 신체를, 그리고 오른쪽 분도 뭐 엄청 똑똑하시고 뭐 카이스트 나오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던 그런 거를 우리가 완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보면서 우리 스폰서님, 이 사업을 오래 하시는 리더님들이 성장해가는 이 길은 91세에 이분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근데 이길려 박사님, 이분의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침 식탁에 녹즙 한 컵, 계란 요리, 요구르트, 콩물,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우유, 견과류, 고구마나 여기에 그것들 다시 삶은 뒤 다시 올리브유를 뿌려 익힌 토마토와 생파프리카와 양배추 등을 따뜻한 물과 함께 매일 먹는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는 누가 가능하냐면 아줌마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아줌마 한 잔 부탁해 이런 분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프로틴하고 우리 더블엑스에 있는 식물 영양소, 이분이 이걸 알면 매일 아침 그 아줌마가 덜 힘들 텐데 저거 유기농으로 다 사다가 매일 아침 10여 년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드시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다. 따뜻한 물, 요가, 집안에 기구를 들인 운동방을 갖췄고, 여러분 저희 뭐 있어요? 25센트 라이드. 야, 그러면서 따뜻한 물 한 잔, 너무 따뜻하면 안 되는데 혼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음양탕을 좀 권유할 수 있고 생수를 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 있는 거는 모르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모든 걸 사업하면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걸로
이분들이 있는 이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메 사업이 뭐 더블 X, 뉴트레이트, 뭐 건강식품을 전달하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분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애를 써서 하는 게 이건데 우리가 이걸 나도 먹고 내 생활에서도 이 환경에 노출시켜 놓고 같이 함께 전하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이 사업에 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멋있게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너 누군데? 너 누군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이 전 직장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회생제동 시스템을 제어하다 나왔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에 제가 제어한 자동차가 YF 하이브리드였는데 절대 사지 마시라.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전에는 러시아에서 한 7년 정도 우주항공을 공부하고 왔고요. 그래서 석사를 졸업해서 아메를 현대자동차 있을 때 스폰서님께 아메를 받아서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저 이쪽에 있는 둘째 딸을 또 임신하고 또 낳고 하면서 딸 둘을 키우면서 요리 명장도 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전 이 사진이 매번 가슴에 와닿아요. 이게 언제였냐면 저희 엄마, 저희 집은 적당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적당히 가난한 집 아세요? 가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집인 것 같은데 또 보통은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다는 아닌데 또 못할 건 없는 것 같고 약간 적당히 가난한 집에 오빠 둘에 제가 이제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철이 너무 빨리 든 거예요. 그리고 오빠 둘을 키우는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저희 시골 부모님들 이 두 분이 일하시는 게 너무 성실하지만 너무 힘드셨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장사를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열심히 성실하니까 정말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구나를 느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트럭도 훔쳐가고 집 뭐 이것도 훔쳐가고 그래서 정말 많이 훔쳐갔어요. 집에 있는 모든 걸 훔쳐갔어요. 그리고 이사 가면 또 따라와서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좋아서 망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엄청 그래도 또 억척같이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한 500, 600만 원? 그 정도에 그때는 그게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모아놓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재테크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꽁꽁 가지고 있다가 또 도둑맞고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집이 많이 벌어도 또 어떤 수단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또 관리하는 법을 배우냐에 따라서 환경이 또 지켜지기도 하는구나를 또 배우면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자꾸 집이 어려워지는 태어났을 때는 물론 딱 태어났는데 점점 잘 살아지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하면서 제가 철이 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적당히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요 철이 빨리 들어요. 차라리 가난한 아이들은 포기라도 하지. 그쵸? 약간 우리 집은 이거 안 되니까 더 똘똘해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아무래도 학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큰 오빠는 공부파, 작은 오빠는 주먹파, 저는 그 눈치파. 그래서 저희 작은 오빠를 학원을 보내놓으면 학원 그때 이제 그 왜 주판 아세요? 이렇게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했던 그죠? 이렇게 착 했던 그 노란색 주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저희 작은 오빠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공부 나도 이거 하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빠가 가방 놓고 놀러 가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요? 가서 넌 누구니? 그러면 전 강신 동생입니다. 오빠가 하도 안 와가지고요. 돈이 아까워서 제가 왔어요. 저 한 번만 배우면 안 될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가 펑펑 울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러고 또 집에 갔죠. 그렇게 또 고등학교가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이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배우려고 또 미술학원을 가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도 미술학원은 비쌌어요. 그래서 동전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모았는데 보니까 몇만 원 안 모여요. 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들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왜 그러더니 이렇게 저 차에서 동전을 모으고 있는데 너무 배우고 싶은데 이게 없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쪽에 동전 모은 거 이렇게 장사할 때 쓰시는 그 파란 주머니에다 이렇게 들고 오시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미술원에 가서 여기서 딱 한 달치만 빼주시오 이랬어요. 얘 한 달만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제가. 저에겐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더 2달은 없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색감 그리는 건 못 배웠고요.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걸 정말 잘 그려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또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야자를 끝나고 딱 집에 오는데 비가 저렇게 억수로 오는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월세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해서 2층짜리 양옥집을 이렇게 해서 1층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마당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 근데 엄마가 그 마당 화장실 뒤편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서 저를 보면 쓰러지실까봐 왜 못 들어가고 이러시나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돈 500만 원이 없어서 그 집을 날리게 된 거죠. 지키지 못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 우시는데 제가 그때 결정했어요. 나는 돈 때문에 한 번도 다시는 돈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내 식구들을. 왜 갑자기 벌써 울컥거려요 저는? 내 식구들 내가 크면 부모님도 내 아이들도 절대로 돈 때문에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이게 막 엄청 부자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지키는 것마저도 돈 300도 500도 없으니까 이 5식구가 길바닥에 나앉는 거죠. 다행히 큰오빠랑 작은오빠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 찢어지고 저도 이제 엄마랑 같이 아빠랑 학생이니까 하면서 제가 이때 정말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 매달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이 돈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오빠는 공부파인데 그냥 회사를 다니는 거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작은 오빠는 주먹파인데 아직도 잘 놀아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냥 대학교 나온다고 엄마 아빠를 지키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제가 저때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돼요. 이렇게 가난하게 돈 때문에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제가요. 유일하게 한 번 정말 애를 써서 욕심을 냈던 게 유학이었어요. 공부하고 돌아오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그냥 멋들어져서 공부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인생 바꿔볼래. 그때 공부하던 그 여자아이는 왜 이렇게 울컥해요? 여자아이는 인생을 너무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뭐 주식 이런 게 절대 주식의 주자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정말 그 하는 분들만 조금씩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렇다고 뭐 시드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둑질을 한 번 하는데요. 무슨 도둑질을 했냐면 저희 엄마 아빠의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자퇴를 합니다. 학교를 자퇴하고요. 왜냐면 돌아올 길을 놔두면 사람이 나태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미술학원 한 달일 때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난 기간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길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엄마 아빠 잘 때 안방에 들어와서 인감동장을 훔치면서 막 정말 눈동자가 엄마를 한동안 못 봤어요. 물어볼까봐. 그래서 자퇴를 하고 이제 알바를 한 4개를 시작해서 그 99년도에 400만 원을 모았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밤에 걸어 다니고 택시 안 타고 새벽에 끝나도 걸어 다니고 한 지하철역으로 6개, 7개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절대 돈 쓰지 말자. 그래서 그거 400만 원 모아서 엄마한테 조금만 보태달라 그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와야겠다. 일단 가야겠다.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제가 400만 원 모았는데 저 좀 보내주세요. 근데 엄마가 펑펑 울더니 제 발을 보신 거예요. 발에 굳은 살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서빙 물론 과외도 하지만 서빙하고 또 어디 뭐 하고 그릇 닦고 걸어 다니니까 발이 막 퉁퉁 굳은 살이 배겨 있으니까 엄마가 네가 헛짓거리 하려고 헛꿈 꾸는 게 아니구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엄마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났는데 정말 할아버지 유산을 받는 애도 있고 진짜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할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시험을 안 보고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뭐 외교관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망나니처럼 있어도 난 집에 가면 재산이 얼마고 뭘 상속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공부 잘하는데 거기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공부 잘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면서 제가 와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내가 유학 갔다가 뭐 취직하면 엄청 부자가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훨씬 생각의 깊이가 커져서 나의 인맥으로 배워지는 삶도 되게 커지고 아 이게 환경이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환경을 바꾼 저한테 너무 칭찬을 해줬었어요. 네, 제가 애를 써서 저를 러시아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환경이 잘하는 환경에 있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유학 생활을 정말 잘 마쳤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또 모스크바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요. 공산품이 비싸요. 학비는 싸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간 거예요.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고 물가는 싸지만 근데 러시아는 학비는 싸. 그럼 내가 생활비는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학비가 싼 러시아로 간 거예요. 우주항공을 막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다이아몬드 인정식 그리고 유학할 때 공부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줄여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딜을 해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들어서 조기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조기 졸업한 게 아니라요. 진짜 그 생활비 줄이려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에서 살았어요. 수업들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쟤는 뭐야 귀신이야? 맨날 그랬어요.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 자를 돈도 없으니까 자르지도 않고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만한 돌돌이 안경 쓰고 매일 똑같은 추리닝 입은 다음에 거기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어제 와도 저기 있고 내일 와도 저기 있고 있을 만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기 졸업하면서 수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한테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해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말로 그 어려운 우주항공 공부를 해내더라고요. 제가 이때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그래서 낯선 선택을 했지만 그 낯선 선택이 저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아메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그 선택이 분명히 여러분께 기회를 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저의 낯선 선택이었어요. 러시아를 가서 석사를 하고 난 7년 하니까 그렇게 아침 저녁 붙박이처럼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우리 엄마도 보고 싶고 제가 또 한국에 잘 안 나왔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한국에서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박사를 하러 가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어요.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남들이 야 너무 잘 됐다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현대자동차 게다가 그 특채로 들어갔거든요. 그 외국인 그 유학 해외 채용 특차로 들어가서 정기수는 아니었고 기수와 기수 사이에 또 특별 채용이 한 20명에서 30명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공학도들 석사 이상의.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런 굉장히 다른 질의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대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원이고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월급이 똑같아요. 일반 대학교 나온 애나 뭐 몇만 원 차이? 그리고 이 돈이 근데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대한민국이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막 쪼달리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 엄마 울리지 않겠다. 내 인생을 지켜내겠다는 그 얘기를 못 지키겠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다. 근데 이때만 해도 빨리 다시 박사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현대자동차에 가서 2명의 운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오늘도 잘하고 오라고 응원하면 오늘은 이제 저희 패밀리에서도 지금 OSR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희 팀하고 이제 거기 OSR에 가 계시면서 잘하시라고 오늘 그 남자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났고요. 또 한 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저를 후원해주신 우리 스폰서님도 현대자동차에서 만났습니다. 입사했는데 계속 강연구
잠깐만 일로 와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끝에 갑자기 아메이 미래를 어떻고 맞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메이가 뭐예요? 아메이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메이를 알았어야 되는데 몰라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어보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메이가 뭐예요? 아메이 아세요? 누가 아메이를 해보라 그러는데 이러면서 녹음될까봐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제 선입견이 확 잡혀가지고 제가 회원가입을 3년 후에 합니다. 전 3년 동안 이런 미팅장도 안 와봤고요. 고집이 강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런 미팅장도 안 하고 회원가입도 안 했습니다. 회원가입도 안 하고 물건만 주세요. 카드 번호 안 드려요. 현금으로 합시다. 이러면서 진짜 못됐죠. 그리고 물건도 3년 만에 처음 썼어요. 3년 동안 하나 쓴 게 아세로라스 100장. 3년 동안 치약도 안 써, 칫솔도 안 써. 뭔가 사면 우리 집에 계속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면 그죠 여러분? 여러분 뭔가 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그렇지만 안 하고 하는 동안 저희 첫째를 낳았고요. 첫째 딸하고 알콩달콩 살고 있을 때 이 사진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이제 유학했던 그런 사진이고 우리 스폰서님이 3년 동안 계속 후원해 주셔서 아메이 사업을 결정하게 돼요. 제가 팀을 옮겼어요. 지긋지긋해서 와 진짜 아메이 안 되겠다 나 영원한 이직을 할 것 저것 하다가 그럼 일단 팀을 옮기자 그래서 제가 팀 신청을 해서 하이브리드 팀으로 옮겨갔거든요. 원래 차량 시스템 개발팀이었는데 옮겨갔는데 연구소가 얼마나 크냐면 거기서 못 걸어가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연구소 내에서 버스 타고 5분이 넘게 걸려요. 타고 오는데 그 차를 타고 또 매일 오시는 거예요. 신동철 우리 스폰서님이 책에다가 그 아메이 책을 갖다 주면 잘리잖아요. 회사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력 종이로 싸셔가지고 서류봉투에 들고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강남구. 진짜 이직을 해야겠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삼성을 옮기려고 해서 삼성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이 아이를 낳고 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았더니 딸이야. 얘도 엄청 열심히 스펙을 올리고 직군을 향해서 갈 건데 애기 낳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육아휴직 하고 있네. 그리고 여기 그 수유티 이렇게 자크 열어가지고 아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유티 입고 머리 질끈 묶고 내 꿈은 어디 갔지?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게 뭐지? 우리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물론 열심히 우리를 양육해 주지만 본인의 스펙이 올라가는데 나 뭐 했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애기 낳고 키우고 저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 밑에 쿠션 저기 위에 누워서 행복했지만 우리 엄마는 아직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 공부하고 나와서 애 키우고 여기 있으려고 지금 그렇게 유학한 거니? 막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아메이 사업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알면서 알게 되면서 제가 뭔가를 참 독하게 결정하나 봐요. 3%대 이걸 해야겠다 한 게 이제 3년 만에 그리고 6%대 회사를 그만둡니다. 6%대 회사를 가서 사표를 내요. 사표를 딱 내고요. 나 이거 진짜 자유인이 돼야지. 3년 만에 다른 분들을 데리라. 그러면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그 출입증을 내잖아요. 다 서류가 통과되고 이제 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결정한 거고 제가 너무 큰 희망을 품고 결정한 건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남편은 아직 이 회사를 다니는데 만약에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가 힘들어서 물러나야 될 때 내가 내 인생을 내놓는 내 시간을 반납하는 느낌인 거예요. 내 청춘을. 우리 남편도 그럴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겠구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때 다시 마음을 먹고 6%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저희 엄마 어떠셨을까요? 난리가 났죠. 아버지 어떠셨을까요? 저희 작은 오빠는 가위를 들고 저희 집 앞까지 왔어요.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며. 진짜 네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살았는데 왜 아메이를 하겠다고 그러니 막 그랬는데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 움직이는 아메이를 하겠다고 하면서 움직이는 이 시간을 6개월을 쫙 지켜보시더니 내가 너를 키워봤지만 헛짓거리하는 적은 없었어. 내가 아메이를 들어도 난 나이가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10년 안에 그만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왔거든요. 아메이를 시작했죠.
아메를 시작하거나 아메를 시작할 때 그리고 유학을 갈 때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 욕심이 과해. 그냥 살아. 지금 너 괜찮잖아. 굶어? 괜찮아. 네 정도는 괜찮지. 야, 다 그런 거 살아. 네가 되겠어? 지금 되겠어? 그게 되겠어. 맨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 갈 때 저랬거든요. 진짜 친척들이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친척분들이 가난한데 욕심만 생겨가지고 갔다 오면 취직이나 될 수 있겠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요. 대기업 7개가 붙었어요. 그 중에 어디를 갈까요? 해서 간 게 현대예요. 그러니까 7개가 다 붙으니까 친척들이 너는 될 줄 알았어. 넌 역시 우리 강씨 집안을 이러면서 네?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분이 제가 결과를 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제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메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나 다니지 욕심이 과해가지고 아메이가 되겠어, 네가 되겠어, 지금 되겠어. 똑같네. 근데 제가 이때요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러시아 갈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 갔다 와서 보여주니까 진짜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친척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친척이 많았구나. 그런데 아메를 시작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비난 앞에 도망가지 말고 위로 안에 숨지 말자. 제가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비난 앞에 도망가 버렸으면 제 인생은 지금 없고요. 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아 이리 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도전하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위로받지만 사실은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움직이기 힘들 때 그 위로에 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시간이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절대로 비난 앞에 도망가지 말고 위로 안에 숨지 말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내 인생을 너무 멋있게 펼쳐나가기로 했으니 이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 저희 스폰서님하고 제가 머리 질끈 동영 묶고 미팅장에 갔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미팅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메 사업이 아니어도 노동자와 자산가, 노동 수입이 있는 노동자, 자산 수입이 있는 자산가,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시스템이 있어야 돈을 버는 이 시스템 때문에 다른 돈이 벌려지는 거, 이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미팅을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노동 자자가요 사람 자자예요. 노력할 노에 움직일 통에 사람 자자. 사람이 움직여서 노력을 해야 벌리는 돈인데요. 여러분 자산가의 가는요. 집가자예요. 제가 이걸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돈자의 나을산 그리고 뭐예요? 집가. 자산 수입은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밀리 가문 자체가 변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걸 말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현대자동차 다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달달이 번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혼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패밀리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아메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아메 사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네요. 제가 그러면서 아메 생필품을 쫙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메 사업은요. 정말 사람을 정말 좋은 환경에 갖다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돈을 벌고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정말 그 재무 책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돈만 거렸지 돈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아메 안에서 배운 게 이거였어요.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건 꿈의 격차다.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지만 조금 다른 수단이 없어서 수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는 태는 모습 태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꿈은 당신보다 크게 꿀 자신이 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꿈을 더 멋지고 생생하고 자세하게 꿔서 그 꿈으로 내가 부의 격차를 줄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요리 명장도 됐고요. 공대생이 왜 요리 명장이 됐나 하면 사실 전라도 엄마의 손맛을 닮았어요. 닮았어요. 요리를 참 맛깔지게 잘해요. 그런데 공대생이잖아요. 인덕
인덕션과 이 퀸은 과학이에요. 몇 단에 몇 분. 와,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홈파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9% 때부터 혼자서 홈파티를 했어요. 스포너님이 그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시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 제가 7번째 파트너였거든요. 그러니까 6레그를 막 파운더스를 보내느라 저한테 주실 시간이 없는데 스폰서님의 시간을 기다리기엔 미술학원의 한 달 같은 거죠. 미술학원의 한 달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지금 해야 되는데 이번 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때 제가 이제 전단지를 막 돌리면서 9%대 요리 모임을 시작했어요. 퀸을 다룬 지 약 2달 만에.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 태워 먹기도 하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그 코스트코 테이블 그 다리 탁 쳐가지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접시도 깨져 요리도 깨져. 진짜 데모를 했는데 데모하다가 저건 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양념을 소스를 바꿔 넣어가지고 이 소스가 저 소스가 돼가지고 이거 무슨 맛이야 그래도 맛있쥬 막 이러면서 9% 때부터 정말 많은 홈파티를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하면 답이 나온다. 제가 제가 여러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구나. 시작해서 그 관계가 생겼구나. 시작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5개월 남았잖아요. 우리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비전 트립? 그런 회사가 주는 여러 여건들이 시작하기 딱 좋은 4월이에요. 완전 올인할 수 있는 4월. 여러분 진짜 저렇게 했더니 요리명장이 되대요. 요리명장 분당에서 막 예선 막 이렇게 하는데 안상원 리더님 정말 여성스러우시잖아요. 우리 스폰서님 벽에 붙어가지고 수험생 그 수능 치는 것처럼 벽에 붙어가지고 예선 좀 가시라고요 스폰서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잘할 수 있지. 기도하고 옆에서 막 기도하시고. 스폰서 이 수능이 아니야 될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딱 붙었어요. 4기 요리명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또 파트너들을 찾고 홈파티를 하면서 이제 해왔고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에 있는 스타시티 홍보 모델이었어요. 우와.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반가운 얼굴 연락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리도 여러 개 본사에서 찍었고 얼마 전에 퀸티아이 영상이 또 올라왔는데 부사장님께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찍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반가운 얼굴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메 사업을 하면서 나는 요리의 요자도 몰랐고 나는 그냥 돈이 잘 벌고 싶었는데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일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더라고요. 어울린가요? 네. 근데 아나운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아나운서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아메 사업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꿈을 세워주나 이랬고요. 그리고 저 아메이 사업 하면서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서울극장이처럼 보여도요. 제가 이 안에 남자 있고요. 푸근한 언니도 있고요.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학 동안에 그렇게 뭐 적절히 가난했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마다 꽃동네 가서 봉사활동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증후군 아이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치매 노인분들 가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씻겨드리는 걸 중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방문 요양을 갔을 때 차차차차차 하는 거 보고 이 친구한테 아메 사업을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제가 봉사활동이 너무 하고 싶은데 바쁘죠. 그리고 또 뭘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 여러분 요리 가르쳐 드릴게요. 반찬 가르쳐 드릴게요. 웍이랑 인덕션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웍이랑 인덕션을 8대를 막 이 방 저 방 꽂아가지고 반찬을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리면서 더 섭니다라고 하는 반찬 봉사를 1년을 제가 했어요. 왜 1년만 했냐? 제가 그때 파운더스 PT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고 파트너도 몇 명 없고 소비자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반찬 배울 대로 다 배웠으니까 그만 배워도 된다면서. 저 혼자 저 인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그치만 다시 한번 제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도 컴패션에서 2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게 뭐냐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19년도에 대구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이온 음료가 필요하대요.
간식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소비자들한테 다 전화가 우리 AP로 픽업하세요. 픽업 걸어놓으세요.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국을 도와야 된다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액세스를 하나 뭐 6개 픽업, 2개 픽업 해가 저 때는 낮게도 팔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 박스를 제가 AP에서 모아가지고 이름 스티커 다 붙여서 보냈는데 그냥 내가 사서 보낼 걸. 아메이 택배를 활용할 걸. 저게 택배비가요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물이잖아요.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저게 이름 스티커 하나하나 보내면서 그 소비자들한테 너무 귀하게 잘 썼다고 얘기도 하고. 아메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니까 꿈을 꾸는 이들이 함께 모이면서 세상에 힘을 줄 수 있고.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스폰서님 얘기하면 자꾸 우는데 저희 신동철 스폰서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가 그래도 가난하고 어쨌든 힘들었든 네가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사회가 분명히 너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이니 죽기 전까지는 꼭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요. 또 아메이 사업이 그걸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그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랑 매년 컴패션 기부하면서 달리기를 걸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요. PT를 가고 PT가 너무 지겨워서. 여러분 1000만 리더님들 계시면 1000만 하는 거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1000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겨. 그래서 제 스폰서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다고. 어떻게 하면 1000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12% 세례기를 만들어. 그걸 3개월만 지속해봐. 넌 무비가 될 거야. 3개월 후에. 그러면 다시는 1000만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내가 12% 세례기가 어디 쉬워요. 지금 1000만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랬는데 어느 달에 제가 진짜 12% 세례기를 3개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 제가 2천만을 찍고 루비 PT가 됐어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1000만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루비는 안 됐지만 1500, 1400이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여행도 가고 파트너들이 엄청 많이 늘고 사파이어가 됐는데 사파이어가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복제인지 우리 스폰서님 사파이어 됐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파트너들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저도 들어간 거예요. 너무 좌절감을 맞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랬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면서 Q 에메랄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가 살 길은 에메랄드를 가는 거야. 그래서 에메랄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8월 10 며칠 그 초반에 이제 막 다음 달 Q 에메랄드 들어가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막 레그 다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상원 회장님이. 설아야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지? 네 스폰서님 했더니 병원으로 와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갔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쓰러지신 거죠. 이게 유전적인 질병이 뇌 쪽에 있어서 뻥 터져가지고 발견하지 못했던 게 뻥 터져가지고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피우다가 결혼하시고 끊으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Q 에메랄드를 15일 남겨두고 저희 스폰서님이 돌아가세요. 이렇게 오래돼도 참 잊혀지지가 않는 건 저한테 또 하나의 삶을 알려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약속했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만 좀 울어라 그러겠어요. 진짜. 저희 스폰서님께 약속했어요. 안상원 리더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내 사업을 열심히 할 거지만 저한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너무 좋은 친구들을 선물해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성장해서 저희 스폰서님 옆을 지켜드리겠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울죠? 곱게 화장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 약속을 지키고 그해 에메랄드를 했어요. 에메랄드를 완성하고 진짜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제가 지금 뉴가 아닐 거잖아요. 진즉의 뉴로 다이아몬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에메랄드를 2년, 3년 유지하면서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저희 아빠를 올고 집에도 안 가고 한 달을 꼬박 아버님 병간호를 했어요. 저밖에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진짜 아내가 감사한 게요. 그렇게 다이아몬드도 안 됐고 에메랄드 사업을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한 달 내내 이런 미팅장도 못 왔어요. 아빠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파트너가 사파이어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제가 연말 보너스를 받고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아메이 사업이 그런 일이에요. 내가 변수가 있거나 내 가정에 변수가 있을 때 돈만 주는 일이 아니라 내 사업을 지켜내는 친구들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됐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아빠를 2분이나 잃은 거예요. 제가 멘탈이 나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랑 10여 년 이상은 회사에서도 아메이에서도 매일 정말 부녀지간만큼도 못하게 더하게 상담해 주시던 우리 스폰서님, 내가 진짜 우리 아빠 호강시켜 주려고 했는데 벌써 가신 우리 아빠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왔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업을 다시 열심히 하면서 저는 코로나 때 기차도 너무 많고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비행기 값도 진짜 쌌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혼자서 1대1 만남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제주도도 가고요. 광주도 가고요. 전라도도 가고요. 여수도 가고요. 부산도 가고요.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제가 되게 귀여운 네트워크지만 전국구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제주도에 가서 또 퀸미팅을 해요. 그렇게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된 날 일찍 마감했어요. 스폰서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 해 있을 때 마감하고 이 초대장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딱 하는 그 초대장을 저희 소비자가 너의 그 행보를 내가 봤는데 너무 귀하더라. 너무 멋있었어. 주문 진짜 많이 한 소비자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는 모든 너의 표정, 말투, 태도 그리고 그 감사가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어 하면서 만들어주셨어요. 초대장을. 그래서 이 초대장을 가지고 저희 스폰서님한테 갔어요. 이거 보면 아빠한테 안 갔니? 이러는데 갔어. 저희 아빠한테 먼저 갔고 저희 또 신동철 스폰서님한테 가서 저 잘했죠?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저를 후원해내신 거예요. 신동철 리더님이 후원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씨앗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와. 너무 멋있죠.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고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다이아몬드 가는 길에 하늘 보면서 뭐 하냐고! 더 해야지! 노는 거야 하나님은 뭐 얘기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욕도 많이 하고 왜 나를 두고 갔냐고 막 원망도 많이 했는데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메이를 하는 시간과 현대자동차 유학했던 시간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법, 섬기는 법, 감사하는 법을 제가 다른 시간을 보낸 거예요. 무슨 시간을 보냈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의 신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2가지로 간대요.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무엇을 해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만들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1시간 더 만들어서 25시간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드는 내 의식이 들어가고 내 목표가 들어간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인데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은 이 카이로스가 들어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제가 끝나고도 또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차려입고 시간을 내서 일정표에 적어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모시고 와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 얘기는 내가 기억했다가 누구에게 해줘야지 하는 목표와 의식이 들어간 시간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 하면서 제가 진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요. 저는 정말 카이로스적인 시간, 의식적으로 한 시간을 너의 24시간을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가 느끼게 해줄게. 그런 집중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아이가 꿈의 학교라고 하는 서산에 있는 대안학교에 입학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붙어서 이제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인데 뉴트럴라이트를 사교육비만큼 먹였어요. 그래서 지금 키가요 168cm가 됐어요. 저보다 이제 요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건강하고 비율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국토 대장정을 140km를 매년 걸어야 돼요, 이 학교는. 그래서 걸었는데 걸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내가 한 번도 짐을 선배한테 맡기거나 그 선생님들 차에 올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런 친구들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나 한 번도 무거운 짐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어. 발 다 터지고요. 물집 다 잡혔고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꼴을 들어온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진짜 아메 사업 안에서 아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근데 비싸요, 학비가. 아이 비싸요. 우스갯소리로 이 친구가 이제 수영을 이제 가르치는데 수영을 잠깐 배우려고 오는데 2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선생님 얘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2주만 배워야 되거든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했더니 알겠다면서. 이 친구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배워야 돼서 생존 수영을 이제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이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어디서 왔어? 호주? 캐나다? 서산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학교 서산에서 기숙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제 8월이면 캐나다에 가서 내년에 오거든요. 근데 그 돈도 한 3천만 원 드는 거예요. 일시불로 딱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제가 회사를 다녔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 우리 엄마처럼 등골 빼먹지 않는 제가 엄마의 등골을 빼먹은 거잖아요. 유학하면서.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은 등골을 빼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친구 여기 보내려고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갔고요. 그 둘째 아이가 이번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언니 따라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지금 막 상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까지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또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거든요. 해낼 거예요. 왜냐면 비싸요. 학비가 비싸요. 근데 절대 이 친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아메이가 저에게 주는 이 인정과 보상과 대우가 너무 멋지거든요. 저희 남편이에요. 참 머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엘사백의 힘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게 언제였냐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다이아몬드 시드니 호주 여행을 퍼스트 클래스를 처음으로 타고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라면 하나 시켜서 라면을 이제 끓여준 라면을 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래도 대기업을 22년째 다니고 있어요. 아, 청년이었는데 이제 벌써 중년이 되어 가는구나. 근데 이 사람만 보고 있었다면 우리 그다음 어떡하지?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고 또 장년으로 넘어갈 때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 진짜 의미 있게 만들기를 너무 잘했다. 여보도 애썼다. 여보도 애썼다. 우리 멋있게.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왜 또 눈물이 나요? 머리가 속상한가? 그래서 그렇죠. 음악을 참 사랑하는 남자예요. 음악을 들으면 피아노를 한 번에 쳐내는 남자인데 부모님이 피아노 돈 안 돼. 공부해. 그래서 공부한 친구거든요. 근데 또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인생을 이제는 나랑 같이 후반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이 아메이 사업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 예쁘죠? 네.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가지고 제가 이제 치앙마이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떼부자가 된다더니 아니구만. 그래서 엄마 그래서 떼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렇진 않은데 엄마 내가 엄마의 막 집도 바꿔주고 노후를 쫙 바꿔줄 수는 없는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이 되는 거 있으면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우리 엄마 묘 좀 옮겨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있는 저희 할머니를 모셔다가 엄마 옆에다가 제가 모셔드릴 예정인데 이장하고 뭐 묘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계실 곳을 또 하는 거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그걸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봄이 엄마 꽃 피는 봄이 오면 나랑 할머니한테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를 임신하셨을 때 너무 배고프고 가난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떼시려고 했대요. 떼시려고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얘가 복덩이다. 얘가 너를 살릴 거야. 죽이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제가 엄마의 소원이 우리 할머니 묘 옮겨 드리는 건데 제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손녀딸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다녔으면 엄마 죽기 전에 소원이 정말 마음에 남는 소원이 뭐야?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사람조차 성장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메이 안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래서 아메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 약속을 지키는 4월이 와서 너무 기뻐요. 제가 꼭 지켜서 나중에 여러분께 꼭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삿포로 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아니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서 엄마 맨날 이코노미만 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대접받을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그치만 한 번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해보자. 너는 너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다 같이 우리 네 식구가 맨날 다 같이 못 갔어요. 얘는 못 가고 쟤는 못 가고 이랬는데 그쵸? 이렇게 닮았죠? 여긴 아빠 딸, 여기는 엄마 딸. 나중에 이상 가족은 그렇게 찾으려고요. 아빠 딸, 엄마 딸. 그래서 저희 딸만 이렇게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크루즈도 있고 꼭 아직 남았죠. 아직 남았어요. 준비하면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삶이 좋아요. 여러분 삶을 찢어보니 사람이에요. 삶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어서 힘들지만 사람 안에 있어서 성장하고요. 사람 안에 있어서 행복해요. 밉지만 행복하고. 삶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메이 안에서 그걸 배웠어요. 유학 열심히 했고요. 회사도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멋있는 40대가 있을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생각이 멋있고 그 생각 저희 선배 리더님들 그리고 스폰서님들께 이 안에서 배웠어요. 너무 멋있는 얘기. 지금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숙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성장하지 못할 때는 성숙되어지고 있었어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성숙해지는 단계. 그렇지만 성숙은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애를 쓰다 보면 더 맛있는 우리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요. 스타벅스랑 이디야에 대한 신문이었어요. 기사였는데 스타벅스는 전 세계 1위 카페죠. 이디야는 국내 2위 카페가 이디야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상권을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몫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몫을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디야는요. 몫을 연구하는 팀이 없어요. 근데도 국내 2위고 벌써 책도 막 출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보면서 이 기사를 쫙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스타벅스 반경 1km 안에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지도를 펴보세요. 반드시 이디야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지. 아메이야. 스폰서님이 반경 1km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이 안에서 잘 성장하고 계신 우리 스폰서님 옆에 딱 붙어서 이 멋진 사업을 그리고 딱 다시 열정내기 좋은 4월에 우리 사업을 우리 인생을 꽃 피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